네, 요즘 어디서든 AI가 다 탑재가 되고 막 하면서 분명히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은 임신 성공을 도와주는 AI 기술도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기자님? 네, 여기는 뭐 저희 이사 원장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모릅니다. 좀 오늘 좀 듣고 있어요. AI가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관련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정자와, 우리가 얘기했던 정자와 난자를 좀 분석하는데, 맞아요. AI 많이 쓰입니다. 그 이미지 분석하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정자의 운동성이나 뭐 형태, 뭐 난자 성숙도 이런 걸 좀 평가해서 가장 건강한 세포를 선택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인트인이라는 국내 스타트업이 있어요. 이 업체가 이제 CS2024 올해 CS에서 인간 안보 부분 혁신상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남자의 정자 건강을 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사람도 쉽게 볼 수 있게끔 예. 이것도 만들어졌고요. 또 이제 또 나림 전문의 원장님께서 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배아 선택에도 AI가 네, 많이 쓰여요. 아까 말씀 봤다는 동영상이 네네네. 그분 같아요. 그렇죠, 대화 그렇죠. 선택하고. 맞습니다. 맞아요. 뭐 카이엘스라는 우리 국내 기업에서도 뭐 이제 비타 엠브리오라는 기술을 만들어서 뭐 적절한 배아를 선택해 골라주는, 그러니까 뭐 10개의 배아가 있다면 그중에 가장 최고의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기술도 있고요. 뭐 착상 예측을 도와주는 뭐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뭐 배아가 자궁 내벽에 착상될 확률 이런 걸 예측해줘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게끔 그런 기술도 많이 되고 있고요. 맞춤형 치료 계획 이런 것도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도 있습니다. 뭐 이제 글로벌 뭐 헬스케어 기업, 뭐 G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전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뭐 난임 분야에 대해서는 AI가 많이 쓰이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좀 꼭 쓸 예상됩니다.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중에 결국은 좋은 정자하고 좋은 난자가 만나 임신도 잘 될 거고 좋은 이세가 태어날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해도 그런 걸 AI를 이용해서 잘 셀렉션하는 맨 눈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지 않을까. 네네네. 아무래도 기대가 확률, 되네요. 데이터 기반 확률로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렇게 예. 말씀해주신 기술이 예. 실제로 그 병원에서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그 이미지 분석하는 거는 그 수정란이 발달되는 그 과정을 CCTV가 계속 밤새도록 찍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어느 시점에 몇 세포가 도달했고 뭐 등급이 어떻고 이런 거를 이 AI가 다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 엠브리올로지스트들이 다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골랐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거를 이제 AI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미 그거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사람 하나 자르는 거네. 분석하는 사람이. 이 부분은 이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그런 정보들을 받아서 결국은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냥 사람이 좀 편해지는 거지 사람을 자르는 건 아니거든요. 입장하는 사람. 그냥 그 네네. 기술, 그런 AI 기술들이 의료진들 분 입장에서는 좋죠. 좋아요. 네네네. 아니 왜냐면 그뭐 좋은 거를 골라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 일이 덜어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다 입력하고 이거를 통계를 막 하는 거를 AI가 딱 해서 그래프까지 이렇게 딱 해서 해준다면서요. 그럼 훨씬 편하고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거를 해서 환자분하고 상담할 때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장점이 있죠. 우리가 할 일을 AI가 덜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AI 기술 윤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좋은 점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AI 기술을 정말 활용해도 되는지, 왜냐면 환자 입장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막 AI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뭐 나쁜 결과를 전송할 수도 있고 한데 AI가 헬스케어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미 좀 오류가 있었던 사례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시는데 좀 어려운 것들을 많이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예. 저는 이게 사실 제 헬스케어와 저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이었는데 여기 그래도 오늘 찍으니까 좀 검색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이제 AI 기술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것의 어떤 결과물도 이제 잘 만족할 만큼 잘 나온다면 그거를 많이 활용하는 게 AI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좋은 측면이 많이 있더라도 약간은 조금 문제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 쓰일 때는 특히 이제 그러한 조그만 부분이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익명화된 정보로 처리를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익명 처리를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자신과 관련된 의료 정보를 인공지능 훈련이나 뭐 활용에 쓰이는 거를 이제 동의를 제대로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훈련 과정에서 아니면 활용에서의 데이터 관련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한다면 데이터와 관련된 수집이나 이용이나 처리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규정에 맞게 하고 그리고 그 개인에게 다 미리 동의를 구하고 해서 활용을 한다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다만 성능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거는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니까 많이 보완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IBM 왓슨 사례가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의료 분야에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암 진단인가요? 하여튼 그 특정한 분야의 그 성능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결국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왓슨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런 사건이 있는데 지금은 성능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런 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처리를 하고 성능도 더 향상된다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좀 조심을 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을 한다면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의료진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어떤 이제 뭐 AI든 어떤 특정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아직까지 그냥 쓰지는 않아요. 1중, 2중, 3중의 그런 안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면 일단은 동물을 대상으로 해본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면 정부나 어떤 허가기관에 해서 임상 연구를 할 거고 그 임상 연구를 할 때 또 각각 임상 연구를 하는 소속 기관의 윤리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환자한테도 informed consent라고 해서 꼭 인지를 시켜주죠. 문서화돼서 세부를 해서 아직까지 그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 맞다나 잘 해서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지도 않고 미리 겁을 낼 건 아니고 이거는 너무 이제 하다 보면 장단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보완을 하고 학문의 발전이라는 게 그런 시도를 통해서 보완하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저는 이제 예측은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전문 기자이신 김동원 기자님은 어떻게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인공지능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환자분들의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는 정말 조심을 해야 돼. 특히 비뇨기과 같은 부분은 남성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건 잘 지키면서 환자분들에게 AI가 도움을 된다면 당연히 쓰는 것도 좋은 거고 또 병원 같은데 특히 대학병원이나 아니면은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면 줄이 엄청 길어요. 이게 막 한두 시간 대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병원 요즘 많이 하죠. 나는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대기를 이렇게 인공지능이 좀 의사 선생님을 도와주면 이렇게 대기줄도 좀 빨리 짧아질 수 있고 환자분들한테도 결국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대기는 진짜 난임 환자분들은 상담할 것도 진짜 되게 복잡하고 또 이분들이 해줘야 될 얘기. 그렇지. 아. 그리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해결을 조금 도움을 그저 말 한마디로 약간 좀 발상이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기 또 막연하게 시험 가면 막 주사 맞고 아프고 막 이런 생각만 하다가,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 아, 생각보다 뭐 별거 아니네요.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설명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이 안에서 상담하고 있다 보면은 밖에서 벌써 금방 1시간 가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뭐 하고 실패했는데 또 마음이 또 안 좋으신데 또 그냥 다른 질환이랑은 또 틀리잖아요. 예, 또 여러 가지 상담 또 다음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기 시간이 진짜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시술이 또 이틀 전에 결정이 되니까 또 수술 갔다 오면은 또 막 이만큼 길어지고 아이고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정말 다 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네. 하다 보면 대기가 막 저 불가능해요. 김민영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니까 아, 또 여성가 해서 공감도 좀 잘해요. 공감대. 네. 그렇죠. 네, 진짜 표정에서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딱 오세요, 이때 오세요 이렇게 하고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지금 괴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일단 다 또 상담을 해서 다 보내고 그리고 또 채팅으로 그거 뭐 컴퓨터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즘 막 이렇게 다 하고 다 입력해놓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것도 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AI가 내가 딱 말을 하면 이렇게 요즘 나와요. 네. 전자차트. 네, 전자차트 맞아. 음성 인식으로 이렇게 해주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동의나 뭐 시술 과정이나 이 수술 그 주사 맞는 거 이런 게 셀프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막 로봇가 이렇게 딱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받아주고 해주거나 예. 이러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담이지만 그 불임의 원인이 남성적 요인도 있고 여성적 요인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을 심리 스트레스 지수를 제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정신과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여성 요인일 때 여자 남자 스트레스 받는 지수 남자는 거의 전혀 안 받고 여자만 받아. 우리나라는 남자 요인일 때 스트레스 받는 지수 여자가 더 많이 받아. 남자는 별로 안 받아. 미국은 똑같이 받아. 똑같이.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것만 놓고 보면 비겁한 거지. 그래서 남성 문제로 이렇게 오면 남자들은 나한테 와서 예전에 정액검사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시냐고 여쭤보면 다 이상 없다던데요 이래요. 그럼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찰을 다 하고 부부가 우리는 같이 왔을 때 안 왔을 때가 이제 우리 간호사 이야기를 해주면 진찰 먼저 하고 남자들 이제 그다음에 부인 와서 여쭤보면 여자분이 더 잘 알아. 남자는 지가 문제가 없대. 지가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왔는데. 그래가지고 검사를 이제 많이 이제 해갖고 오면 그걸 이제 설명을 다 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뭐 그런 문제보다는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설명 들으러 오니까 땡 병원에서 검사는 쫙 했는데 다 복사해서 갖고 오면 나는 바쁜데 싫죠. 왜냐면 내가 나는 그냥 진찰비만 받고 설명만 해주겠어. 근데 뭐 해줘야지. 환자가 이해를 못하고 오니까. 이런 차트를 좀 사람이 볼 수, 환자가 읽기 편하게 좀 도와주는 그런 AI 기술도 그럼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병원은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이제 뭐 동영상이나 우리 도움을 좀 받아서 제작을 하고 내가 예전에 종편 나오기 전에는 방송을 좀 나갔거든요. 그래서 방송 출연했던 거를 그 옛날 지지하는 그거 하여튼 그거를 이제 USB에서 담아서
앉아 기다리는 동안 많이들 보고 오세요. 그래서 공부 좀 하고 들어오셨어요. 물어봐. 그러면 훨씬 설명이 좀 빨라지죠. 뭐 그것도 AI라고 A라고 하지. 근데 여성 쪽은 오히려 너무 많이 찾아보셔가지고 맞아요. 네, 너무 지식이 아. 많은데 다 막 중구난방이고 인터넷에 자기랑 상관없는 좀 쓸데없는 것까지 너무 막 걱정을 막 사서 하는 그 너무 많이 찾아보는 게 문제예요. 여성 쪽은. 또 정보, 네.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정보의 거짓 홍수. 정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좀 AI 쪽은 아니지만 좀 궁금한 게 사실 제가 비뇨기과 선생님을 이번에 3번째 보는 네. 거거든요. 첫 번째는 포경 수술할 때, 네. 두 번째는 저희 군의관님이 비뇨기과 전공이셨고 이제 뭐 세 번째 만나는 걸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좀 저는 아닌데 이 한국 남성들이 좀 작다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그 평소에 포경 수술도 별로 내용과 관련이 아니 포경 수술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나라에서 포경 수술 제일 많이 하는 사거든. 왜냐하면 신생아 포경 수술을 매일 5명씩 했다고 해요. 그래서 포경 수술이 종교적 문화적 관점과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근데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고 우리나라 성기 길이가 제일 그 논문이 나와 있어요. 제일 긴 사람이 그 남미 히스패닉이라고 돼. 히스패닉. 히스패닉 스페인이 아니고 남미하고 아랍계가 제일 길고 코카시안 동양인 작죠. 근데 그 직경의 다이아메타는 동양인 굵어요. 그래서 이게 성적 만족도는 길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많이 쓰는 인용구 중에 코 간지러울 때 이거로 흡입니까? 이거로 흡입니까? 너무나 적절한 비유 이빨에 뭐 끼었을 때 연필로 흡입니까? 가느다란 이쑤시개로 그게 질문에 답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이제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럼요. 그 궁금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좋은 질문이고 실제로 많이들 물어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자기께 작다고 막 깨와요. 그래서 내가 그 뭐 보면 이제 그 평균 길이가 있거든요. 그 소아과도 있지만 이제 큰 성인의 그러면 내가 정상 크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던데 해서 딱 그러면 젊은 친구 20대면 그때는 일부러 친근감에서 야, 니 거 아무도 안 쳐다본다. 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평소에 하듯이 말을 이제 딱 바꿔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볼 때 하고 보면 이렇게 옆으로 볼 때가 더 크게 보입니다. 실제 실물보다. 위에서 내려보면 실물보다 작게 보이고. 그래서 비교를 하면 자기께 작게 보일 수가 있고, 뭐 이거는 비뇨기과 일부 의사들을 바꾼게 하겠지만 학문적으로 내가 맞으니까 이야기할게요. 음경 확대 수술은 아무짝에 필요가 없는 수술이에요. 제가 음경 확대 스피널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해요. 스프링그에서 영어 교과서 쓸 때 내가 챕터에 사이콜로지가 문제 백그라운드에 있었는데, 일부 뭐 돈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성기는 성생활을 할 수 있고 출산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도 뭐 절대 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누가 보시면 안 할 거 아니니까 쓸데없는 짓이죠. 네, 그러면 그 1교시에는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랑 이거를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AI 기술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되게 많은 좋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2교시로 넘어가기 전에 2교시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2교시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